안녕하세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이창환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택 구입비를 그냥 대주거나 아예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도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요. 좀 어렵죠. 결국 부동산 매매 계약과 같은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번 증여하기로 약속한 이상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재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이라든가 그 물건에 또는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를 보완해 주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담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자나 그 흠결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면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증여는 어느 재산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인 반면에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그 아파트 담보 대출도 함께 인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인수하는 담보 대출만큼은 증여받은 자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하는 사람도 보통의 일반적인 유상거래, 무상거래가 아닌 유상거래에서 부담하는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를 상대로 증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여 계약도 일정한 경우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두로 한 증여는요, 언제든지 그냥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술 기운에 기분 좋아서 동석한 친구에게 자기 재산을 준다고 약속하더라도 이를 종이로, 즉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제는 10년이 지나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받기로 한 자가 만약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서면으로, 즉 종이로 증여를 약속한 경우에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혈족, 즉 부모님이나 증조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여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를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이러한 배은망덕 행위를 만약 용서했다면 이런 이유만으로는 해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증여하기로 했다가 증여자의 형편이 너무 나빠지면 역시 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증여는 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쪼달리는 경우에까지 그 증여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또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의 증여는 일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채무 등 일정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말씀드렸죠. 또 어느 재산을 1회에 한 번 주는 보통의 증여와 달리 매월 얼마씩의 돈을 주기로 하는 것과 같은 정기 증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 증여는 서로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유사하게 사인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보통의 증여와 같은 증여 계약이긴 합니다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 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증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려고 할 때 바로 증여를 해주는 것, 즉 이전 등기를 바로 해주는 것은 보통의 증여에 해당하고, 자식들 몰래 유언장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것은 사망 후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증에 해당합니다. 그와 달리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신이 거주한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다만 살아상전에는 본인들이 거주하다가 모두 사망하면 그때 자식이 이전 등기를 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인증여는 증여와 유증의 중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증여로 추정되어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할 사례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그 법률적 근거까지 알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달린 제 블로그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